안녕하세요, 김명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수와 영민이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싸움은 체육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옆반과 반대항 축구 시합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3반의 실질적인 리더 준수는 반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아이로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꽤 좋았습니다. 시합이 일어나기 전 준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옆반의 실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옆반 공격수의 실력은 놀라웠는데 좌측 공격이 뛰어났습니다. 준수는 좌측면의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영민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영민아, 정신 차려. 지금 제가 너한테 오잖아. 볼 뺏어서 나한테 패스해. 알았어. 하지만 영민이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 공격수는 영민이의 곁을 지나 골키퍼로 향해 가더니 골을 넣었습니다. 야, 최영민, 나한테 패스하라고 했잖아. 볼도 놓치고 너 정신 안 차려?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는 영민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좌측 공격수는 연신 영민이 쪽을 향해 달려왔고 그때마다 영민이는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치욕적인 7대2, 3반의 대패였습니다. 준수는 시합이 끝나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운동장의 흙을 축구화로 걷어차며 영민이를 째려봤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볼도 제대로 못 맞고 너 때문에 우리 반이 졌잖아. 나도 열심히 했다고 나라고 지고 싶었겠냐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영민이가 열심히 하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 봤지? 아무도 없잖아. 뭘 열심히 했다고 그래. 못하면 축구 시합에 끼질 말아야지. 나도. 영민이가 말을 하려는 순간 준수는 큰 소리로 다른 아이들을 향해 얘들아, 기분도 나쁜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고 홀로 서 있는 영민이를 내버려 둔 채 아이들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모와 교사로서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때리거나 무는 행동만을 공격성이라고 보시나요? 혹은 욕하고 놀리는 것을 공격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간도 이보연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례로 만난 경우는 아이들 사이에 종종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성인들은 막 몸싸움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굳이 괜찮다, 개입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정말 개입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학년기가 되면 신체적 공격성은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공격성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죠. 치고받고 싸우는 대신에 언어적인 공격성, 특히 모욕 주기, 놀리기와 같은 행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언어와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언어적 공격이 갖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또한 아이들은 훨씬 기억력이 좋아져가지고 또래가 자신을 모욕하고 놀렸던 것을 오래 기억하게 되죠. 몸에 남은 상처보다 때로는 마음에 남은 상처가 더 오래 가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성인은 신체적인 공격이 없다고 타인을 비하하거나 놀리는 행동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교수님,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이 좀 더 공격적인 편인가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남아와 성인 남성이 평균적으로 여아와 성인 여성보다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매우 어린 남자아이들 경우에는 여자아이들보다 더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커가면서 그럴까? 성장하면서 부모들이 여아보다 남아와 더 거칠게 노는 경향이 있고요. 아들보다 딸의 공격성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니까 점차 공격성이 남성적인 특질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남아와 여아 모두 적대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남자아이들은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혹은 자신의 목적을 방해하는 타인들을 때리거나 혹은 모욕을 주고 혹은 외연적인 형태의 공격성을 자주 보이는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또래들과 경쟁하거나 지배하려는 시도보다는
가깝고 친밀한 결속을 형성하려는 이런 좀 관계적인 목표에 초점을 더 많이 둬요. 예를 들어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누구를 이렇게 제외시키는 네. 거, 그리고 또래 집단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의 지위를 조금 손상 입힐 수 있는 그런 소문을 내는 식으로 공격성을 표현하죠. 그러면 준수의 행동도 공격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수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준수는 경쟁심이 많은 편에 속하는 아이로 보여집니다.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열망이 아주 강했고요. 이를 추구하는 과정을 영민이가 방해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하지만 축구와 같은 팀 플레이에선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인한 패배는 없습니다. 영민이가 꼭 못해서 졌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비록 한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팀 플레이에서는 팀원들이 함께 돕고 극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준수는 게임에서 패배한 원인을 영민이 개인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과 나머지 팀원의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것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행동입니다. 가끔 집단의 좌절감을 극복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이런 행동을 집단에서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매우 미숙한 방식이고요. 집단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를 통해 바꿔줘야만 하는 거죠. 이 준수와 같은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되죠. 게임에서 패배했을 때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을 남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때문에 졌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기고 싶었는데 지게 돼서 속상해 라고 말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죠. 만일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해야 돼요. 만일 네가 영민이라면 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누구나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상대의 의도를 나쁘게 해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영민이도 영민이 나름의 의도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상대 공격수가 빠르게 영민이 앞으로 왔을 때 영민이는 도대체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또 영민이 나름의 사정과 입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른 아이들에게 말해보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팀원들이 제가 무성의하고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나름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여기게 되면 공감 능력이 그만큼 높아질 거고요. 다른 아이들에게 함부로 비난하는 말도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께 교수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미묘한 공격의 형태를 잘 간파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법도 알고 계셔야만 하죠. 왜냐하면 공격성은 상당히 안정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제 600명을 대상으로 22년간 네. 행한 종단적 연구 결과를 보면요. 8살 때 매우 공격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아이는 30대가 될 때 되게 적대적인 30대가 되고요. 네. 이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때리고요.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당부하신 이 공격성에 대한 적절한 지도법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